절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양대 지수 낙폭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0.8% 하락인데요. 그래도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뭘까요? 꼭지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기업과 가격 구분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도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급등하는 거 따라가다가 손해보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가격과 종목으로 한번 잘 분류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들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주도 산업을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산업, 우리나라 산업에 좀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세 개의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언택트나 게임이나 콘텐츠, 철강, 금융주들, 중국 소비주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비주도 산업으로 저는 좀 분류를 좀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집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들이 지수랑 딱 비례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지수를 좀 넘어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보다 좀 약한 애들도 있고, 지수하고 좀 비슷한 주식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서는 유형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점 박스 유형과 저점 박스 유형, 그 다음에 지수 무관하게 좀 개별 대응해야 되는 테마 성격의 흐름을 좀 보이는 이런 주식들을 좀 썰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구간들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220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2400일 때, 그리고 2500일 때, 여기서 중요한 기업들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2200대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은 이미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2200대에서. 아니면 2200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천천히 정리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2200에 사지도 못하고 2450에서 사는 거는 좀 늦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LNF도 23만 원, 24만 원 이렇게 막 큰 시세가 터졌잖아요. 17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졌었어요. LNF. 17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졌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54만 원인데 43만 원, 44만 원에 45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졌어요. 그때 왜 안 샀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졌는데. 그때 2400대에서의 배터리는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많이 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2500, 요 부근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바이오 제약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의 바이오 제약도 다른 주식들이 움직이면 의미가 없고 대장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3만 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18만 8천 원. 그죠? 여기 돌파하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유동성이 동반이 돼서 시장이 큰 수익률을 좀 펼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는 좀 갇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수렴 자리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었던 기준이 2470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린 지가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2470 좀 벗어나면 회복하려고 하고 막 그런 흐름 나오지 않나요? 좀 돌파하려고 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서 그래요, 2470이. 그래서 위쪽으로는 2540, 아래쪽으로는 2390이라는 작은 밴드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 구간에서 주식들을 좀 얇게 썰듯이 좀 따라가면 안 되는 주식들의 좀 가격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버텨야 되는 기업들 가격대들도 있을 거고, 밸류가 좀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실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만 구분하면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현명하게 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전략을 계속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거래 대금 자체가 한 9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 9조 1천억? 근데 이게 테마 성격으로 좀 들어온 자금들이에요. 새로 들어온 자금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조에서 한 7조 정도 움직였었던 자금에서 한 8, 9조 수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 2조 정도만 자금이 더 투입되게 되면 우리가 위쪽으로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9조에서 10조를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가 한 번에 좀 등락 과정이 추후에 좀 나왔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현금 관리는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중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매도하고 나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일부라도 회수해서 등락 과정이 나왔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수는 멀쩡해도 종목은 등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홀짝 게임이 진행되는 시장이니까.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치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나 5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그때 한 74만 원 정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밴드 상단으로. 그리고 LNF가 21만 원 넘어가면서 25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주식들, 그리고 LG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를 좀 동반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다시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 등락에 대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배터리는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은 좀 다른 의견을 좀 들었었죠. 내가 만약에 배터리를 못 샀으면 칸솔 케미칼이나,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주업은 아니지만 반도체 쪽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배터리 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 삼총사 정도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솔브레인 정도도 그때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동진세미캠도 그 당시에 3만 1천 원 선 정도인데 이것도 한 3만 7천 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도 한 2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런 거는 좀 밴드 상당히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좀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 정도는 아니지만 반도체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원익 IPS나 테스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정도가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장비 쪽에서는 우리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좀 발표된 기업이 있고, 유진테크는 발표가 됐고, 테스도 좀 발표가 됐고, 원익 IPS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반도체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기하고 2분기까지 실적 기대치가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뭐 실적 감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좀 상황인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악재 때는 매수할 생각을 하시고 호재 때는 좀 매도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표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뭐 가격대로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원익 IPS는 두 가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한 2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 중요할 것 같고, 위쪽으로 한 3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좀 밴드의 새로운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시세가 좀 터지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거는 한 바이오니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니아가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상 한미약품하고 바이오니아 정도밖에는 지금 대기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바이오직의 판이 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해 실적 증가율이라든지 뭐 CMO 가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맞물려 뭐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냐면 본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현재 시장에 있는 자금 자체가 한 9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자금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다른 쪽이 매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이제 지금 가격에 매력이 없거나, 반도체가 더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철강 쪽이 더 매력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래쪽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싸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으로 제압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실현되는 이 구간 동안에 매물대가 형성됐던 자리가 8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4만 원 제압하기 전까지는 더디겠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셀티론도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구간 가운데 하단이 좀 이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18만 8천 원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시되 그 중간에 16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하나 더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좀 먼저 통과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좀 기준을 삼으시면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비중 관리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그 배당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뭐 행제세와 관련된 것 때문에 최근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금융주를 잘 보면 이번에 금융주들이 좀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다는 얘기죠. 2200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본질적인 악재는 아니잖아요. 모멘텀을 좀 둔화시키는 악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 주식의 방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어가 나오면 현재 시장의 박스는 더 단단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남에 멈추고 좀 꼭지에 있는 주식들 오히려 이제 뒤통수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힌트로 이들 주식을 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 2400에서 2500선 내외에서 시장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균형점이 2470에서 잡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우리 섹터들 가운데서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배터리 셀과 소재 쪽의 종목들 나왔고요. 반대로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로 확장하는 소부장 가운데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 경신하네요. 고맙습니다.